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이탈리아의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름은 알리아이고 나이는 27살이에요. 이탈리아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성공적인 경력, 아름다운 삶, 그리고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알레산드로와 완벽한 관계까지. 알레산드로는 뛰어난 IT 전문가였고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잘 나아갈 것 같았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기도 했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알레산드로가 한국으로의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알레산드로의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알레산드로가 한 달간의 한국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알레산드로는 여전히 제가 아는 알레산드로였어요. 오랜만에 서로를 다시 만나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조금씩 작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알레산드로 한국에 대해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비큐와 김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로운 맛을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IT 일을 하는 사람이라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레산드로는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술을 좋아하는 알레산드로가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레산드로의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알레산드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기술을 일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알레산드로의 모든 삶이 한국과 연결된 것 같았죠. 처음에는 저도 지지하려고 했어요. 누구나 새로운 관심사를 가질 수 있고 알레산드로는 원래 여러 문화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알레산드로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고 저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녁 식사도 항상 한국 음식이었고 함께 보는 프로그램도 항상 한국 드라마였어요. 제가 제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의 대답은 짧고 마치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별일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커플은 이런 시기를 겪기도 하니까요. 알레산드로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지금은 그저 새로운 것에 빠져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우리가 함께 앉아 있어도 알레산드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알레산드로와 저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고 그 벽을 뚫을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되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알레산드로가 한국에서 정말 사랑에 빠진 건 그 나라의 문화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일까? 알레산드로가 한국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알레산드로는 그동안 한 번도 저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몇 주 동안 불안에 시달리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 TV가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지만 저는 그 한국 드라마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문득 알레산드로를 향해 계획하지도 않은 질문을 던졌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알레산드로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고 순간 저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질문은 우리 사이에 무겁게 날카롭게 떠돌았죠. 뭐라고? 알레산드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에서 누군가 만난 거야?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런 제 자신이 싫었어요. 알레산드로의 얼굴은 부드러워졌지만 잠깐 동안 무언가의 죄책감일까?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알아차릴 수 없었죠. 아니야, 알리야. 당연히 그런 거 없어. 알레산드로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쩌면 너무 차분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 정말이야. 그냥 한국 문화가 흥미로웠을 뿐이야. 하지만 알레산드로의 대답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알레산드로를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에 대해서는 어때? 나에 대해서는? 알레산드로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난 멀어진 게 아니야, 알리야. 그냥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흥미로웠고 너에게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은 이치에 맞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감은 알레산드로의 설명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넌 변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레산드로에게 뭔가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동안 알레산드로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졌고 저는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난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야. 알레산드로가 마침내 말했지만 알레산드로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그 피로가 저를 두렵게 했죠.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어쩌면 제가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게 아니었을지도요. 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단지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우리 사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고 아무리 애써도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직감이 맞는 걸까요? 알레산드로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그 불확실함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옆에서 알레산드로가 잠든 후에도 저는 계속 깨어 있었어요. 알레산드로를 믿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이 길어질수록 이건 단순히 끝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 한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제 인생은 하나씩 조금씩 명확한 끝이 보이지 않은 채로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알레산드로와의 말다툼은 마치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준비된 폭풍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감정이 폭발하듯 격해졌죠. 분노와 좌절감이 더해져 저는 알레산드로에게 다시 한번 의심을 던졌어요. 이번에는 더 화가 나 있었고 더 격하게 말했죠. 알레산드로도 방어적으로 나왔고 자신을 해명하는 것에 지친 듯 했어요. 대화는 걷잡을 수 없이 꼬여갔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채 고함을 질렀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함께 꿈꿨던 사랑과 미래는 너무 멀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알레산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어요. 한국 탓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좀 돌아봐. 알레산드로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상처를 줬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때 결혼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끝났다는 걸요. 이건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5년 동안 쌓아온 추억, 꿈, 그리고 웃음이 모두 무너져 버렸죠. 저는 마음이 아프고 분노로 가득했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배신감을 느꼈죠. 알레산드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저는 이탈리아, 우리의 집, 알레산드로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머리를 식히고 숨을 돌리고 싶었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아일랜드에 있는 사촌 리암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계획에도 없던 결정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아일랜드에 도착하자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고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필요로 했던 휴식일 거라고 생각했죠. 리암은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고 웃음과 농담으로 제 기분을 풀어주려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만 했죠. 알레산드로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우리는 푸른 언덕을 지나며 달렸고
그 풍경은 제 혼란스러운 감정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을 선사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리암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TV에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이 재생되고 있는 걸 보는 순간 마치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어요. 도망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난 거죠. 프로그램 제목은 블랙 앤 화이트 셰프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셰프와 흰 옷을 입은 셰프가 최고의 퓨전 요리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걸 왜 보고 있어? 제 목소리는 제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날카롭게 나왔어요. 리암은 제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야. 뭐가 문제야? 리암은 당황한 듯 물었어요. 저는 전부 설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어요. 그게 한국에서 나온 거니까. 내 전 남자친구 알레산드로가 한국의 모든 걸 집착해서 우리 사이가 끝났어. 리암은 잠시 말없이 화면을 보다가 TV를 껐어요. 그의 얼굴엔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알리야, 천천히 말했어요. 너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리암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몇 년 전에 내 사업이 거의 망할 뻔한 거 알지? 그 계약이 날아가서 끝장나는 줄 알았어.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기회가 찾아왔어. 한국에 해산물을 수출하는 계약이었지. 그 계약 하나가 내 사업을 살렸어. 저는 눈을 깜빡이며 리암의 말을 곱씹었어요. 잠깐, 한국이 내 사업을 살렸다고?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게 엄청난 시장이었고 그 계약이 없었으면 나 지금 파산했을 거야. 한국은 그냥 알레산드로가 흥미를 느낀 곳 이상이야. 내게는 생명의 끈이었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제야 현실의 파도가 저를 덮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알레산드로가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제 사촌의 삶을 구한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리암도 제 혼란을 눈치챘는지 더 이상 얘기를 끌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잠시 혼자 두었고 저는 빈 TV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그동안 질투와 의심 때문에 제 판단이 흐려졌던 걸까요? 어쩌면 한국은 제가 두려워하고 오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가진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다시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블랙 앤 화이트 셰프를 찾았어요. 마지못해 플레이 버튼을 눌렀어요. 몇 분만 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저는 그 프로그램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셰프들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한국 재료와 다른 요리의 요소들을 섞어 전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죠. 그들이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단순히 기술적인 설명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이고 거의 시적인 표현이었죠. 그들이 만드는 요리마다 열정이 느껴졌고 처음으로 저는 한국 문화의 무언가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 에피소드를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도요. 제가 반쯤 밤을 새우며 그 프로그램에 몰입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그 창의성, 예술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녹여내는 방식이 저를 사로잡았죠. TV를 껐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뀐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이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궁금해졌어요. 혹시 제가 그동안 틀렸던 걸까요? 한국은 제가 두려워하고 오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모든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필요로 했던 전환점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일랜드에 정착한 지 며칠 후 리암이 깜짝 초대를 했어요. 리암이 새로 발견한 한국식 펍을 방문하러 런던으로 짧은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블랙 앤 화이트 셰프를 본 그날 밤 이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마음에 상처를 준 무언가를 더 깊이 탐구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커지는 이 새로운 관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우리는 런던에 도착했고 그곳의 활기찬 에너지가 오랜만에 저를 다시 살아있는 듯하게 만들었어요. 펍에 들어서자 부드러운 등불의 빛과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우리를 반겼어요. 구운 고기의 냄새와 매운 향신료의 톡 쏘는 향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불안감은 점점 사라졌어요. 리암은 자신 있게 주문을 했고 저는 리암이 추천하는 생소한 요리들을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바라봤어요. 웨이터가 작은 접시들, 반찬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가져오자 묘한 흥분과 망설임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인 구운 돼지 연골, 일명 오돌뼈가 등장했어요. 얇고 바삭한 식감에 붉은 양념이 입혀져 있었어요. 매운맛과 단맛이 어우러질 듯한 외관에 살짝 겁이 났지만 첫 한 입을 먹은 후 저는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 맛은 강렬했어요. 강하게 매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단맛이 매력을 더했죠. 고기의 풍미는 깊었고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식 술인 소주도 한 모금 마셨는데 마시는 순간 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새 리암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분노와 원망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도 뭔가 더 알아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석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알레산드로였어요. 알레산드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런던에서 수많은 펍 중에서 바로 여기에서 그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알레산드로를 바라봤어요. 알레산드로는 제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는지 저를 발견했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고 감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충격,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후회가 뒤섞였죠. 제가 한때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남자였어요. 제가 그에게 다가가는 게 두려워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알레산드로가 바로 제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분노나 어색함 대신 알레산드로는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고 마치 괜찮아, 이해해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알레산드로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드라마도 없고 대면도 없었죠. 그저 짧은 순간의 이해와 인정이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알레산드로가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그를 얼마나 깊이 오해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은 몽롱하게 지나갔어요. 음식을 즐기려 했지만 제 생각은 계속 그 짧은 순간으로 돌아갔어요. 알레산드로의 눈빛, 알레산드로가 저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의 표정, 그건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알레산드로가 분노할 줄 알았어요. 상처받았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신에 저는 알레산드로의 눈에서 친절함과 용서를 보았어요. 그게 저를 더욱 죄책감에 빠지게 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걸까요? 알레산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밤새 뒤척이며 그 생각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을 하게 됐어요. 알레산드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알레산드로가 전화를 받지 않을까봐 반쯤 기대했죠. 하지만 알레산드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마치 제가 전화를 걸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들렸어요. 알리야, 알레산드로가 말했어요. 전화해줘서 고마워. 저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사과를 쏟아냈어요. 미안해, 알레산드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널 믿지 않았어. 내 불안감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고 널 밀어냈어. 널 믿었어야 했는데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렸어. 그저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알레산드로가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알레산드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해해, 알리야. 내가 혼란스러웠을 거 알아. 나도 더 잘 설명했어야 했어. 하지만 난 너를 떠나려고 한 게 아니었어. 한국은 나를 변화시켰어. 단지 그 문화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줬어. 내일, 내 삶, 심지어 우리 관계에 대한 모든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 난 널 두고 가려던 게 아니었어. 너와 함께 그 여정을 가고 싶었어. 그의 말은 제게 깊게 와닿았어요. 저는 제 두려움과 불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알레산드로가 보여주려 했던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알레산드로 저를 떠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와 함께 성장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일찍 이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알레산드로가 대답했어요. 우린 모두 시간이 필요해.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죠.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알레산드로가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고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지만 오랜만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데려가곤 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가 마침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화해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알레산드로와 제가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강력했어요. 우리 관계는 뿌리부터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현실적이고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덕분이었고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알레산드로와 저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바로 함께 한국 문화를 탐험하는 것이었죠. 몇 주 전만 해도 어색하게 느껴졌을 아이디어였지만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기에 완벽한 방법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이 우리 사이에 긴장감을 일으켰다면 그 나라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다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대신 그 길들을 하나로 합치기를 원했죠.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로 했고 매주 월요일에는 함께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만의 작은 전통으로 삼았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무언가를 함께 가져오는 방식이었죠. 처음 몇 번의 수업은 생소한 소리와 문법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매주 월요일의 식사는 수업 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 같은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탐험하고 맛에 도전하는 재미가 있었죠. 저는 원래 요리를 좋아했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의 강렬하고 매운맛을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탈리아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으로 시작했어요. 고추장을 파스타 소스에 살짝 넣거나 불고기와 포카치아를 함께 내놓는 식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삼아 시도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어느 날 제가 만든 퓨전 요리를 몇 가지 식당에 가져갔어요. 큰 기대는 없었는데 놀랍게도 손님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실험으로 시작된 것이 금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사람들이 이탈리아 전통 요리와 한국의 맛이 만나 탄생한 음식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즐겼어요. 김치 리소토와 불고기 파니니 같은 메뉴는 단숨에 인기 요리가 되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음식 평론가들까지 찾아와 제가 내놓은 창의적인 퓨전 요리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때는
제 관계를 파괴할 뻔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두려워하고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그 문화가 이제는 제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의 원천이 된 것이었죠. 한국 요리와 문화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수록 그것이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저를 자극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변화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삶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장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했어요. 알레산드로와 저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가까워졌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제 안에서 새로운 열정과 호기심을 발견했어요. 그 열정은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과 의심에 묻혀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돌아보면 한국과의 여정은 알레산드로의 여행이나 그 나라 자체와는 크게 상관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신뢰를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알레산드로를 믿고 저 자신을 믿고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가장 보람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죠. 저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았지만 마음과 생각을 열자 새로운 기회와 기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삶은 익숙하고 안전한 것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한국은 단지 알레산드로를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 또한 변화시켰고 그 변화를 통해 저는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어요. 이 열정은 오늘날까지도 저를 놀라게 하고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 여정이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잘 나가는 식당과 더 강해진 관계, 그리고 다른 문화의 풍요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있었어요. 매 순간, 매 도전, 매 의심의 순간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예상치 못한 새 출발로 저를 데려다 준 것이죠.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놀라움과 반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에서 가장 좋은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동적인 해외 커플들의 이야기 편집을 하면서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졌는데요. 한국의 영향력 대단하지 않나요? 감동적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